명백한 범죄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좋다. 불법 ADHD 치료제를 아들에게 복용을 권유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참교육 8화,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학부모, 현민이 엄마죠. 자식을 의대를 보내겠다, 이런 열망하에 자식에게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그리고 급기야는 불법적인 약물까지도 복용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심각한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포도당이나 이런 거 외에는 밥도 제대로 주질 않아요. 졸린다고, 공부 안 된다고. 이거는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이거야말로 진짜 아동학대 아닌가요? 네, 아동학대가 당연히 될 수 있죠. 네, 신체적 학대 네. 될 수 있고 정서적 학대도 뭐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묵묵히 따르는 이 현민이도 착해. 이거를 착하고 대단하다고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당한 거 대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바로 경찰 출동해서 아동학대로 이 사안을 처리해야 맞는 거죠.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명백한 범죄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가장 직접적인 범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ADHD 치료제는 그 처방전 없이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희 엄마가 이제 현민이 엄마한테 건네준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다희 엄마도 지금 수사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다희 엄마에게 불법으로 이 처방된 이 약이 건네지는 과정에 관여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수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미성년 자녀에게 이 처방전도 없는 이런 약물을 복용시키는 것이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 불법 약물 복용으로 실제 신체적 이상이 발생했다면 이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중상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이어졌다면 더 무거운 죄책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이제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더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목적과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 같다든가,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같다든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다든가, 이럴 때 오히려 학교나 학원 관계자들에게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미 교원과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역시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현민이 상황에 대입해 보면은 막 여기 막 엄청 다 딱지 막 있고, 애가 눈도 엄청 빨개지고, 급격한 체중 감소가 보였다, 극도의 피로감이 보였다, 이런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현민이 엄마는 지금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권보호국이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과 자녀와 부모를 분리시키는 분리 조치를 취하잖아요. 현실에서도 부모로서의 권리를 좀 제한할 수 있나요? 피해 아동 보호가 시급한 경우, 또는 원활한 조사가 필요할 때 임시 조치를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분리 조치나 격리, 접근 금지, 이런 이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뭔가 요청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학교에서도 신고가 계속 들어갔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기관에서는 바로 이제 임시 조치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부모들의 어떤 행동,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치를 빠르게 취해줘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초중교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학생의 정서 행동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이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계속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치료를 이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다. 또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이 된 겁니다. 네, 필요 최소한도의 네네네. 범위 내에서는 네네네.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 네네네. 네. 자식을 위해서 한 거다. 오히려 내가 희생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현실에서도 이런 부모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현민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사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갖는 사랑은 엄청 크고 순수하다. 어릴수록 더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온 우주고 온 세상 부모로서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면 사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좀 사용이 돼야 되는, 행사돼야 되는 사실은 뭐 그런 권리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수단으로 삼는 거, 그것은 사실 친권의 남용이다. 네. 현민이 엄마처럼 극단으로 치달으면은 이제 법적인 제재가 받게 된다. 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교육 경험, 기회 이런 것들을 공교육 안에서도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너무 부족하다. 저 또 너무 가슴 아팠던 게 현민이가 처음에 이렇게 시험 보다가 보건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시험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친구를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교육 경험을 통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교육 당국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라마 참교육은 오늘의 대한민국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의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그려내서 보여줬습니다. 부모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데 이 잘못된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교육부와 교육감,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 발견하고 조치하고 우리 학생들을 진심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드라마 참교육 8화에 나와 있는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학부모 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 학부모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